네, 반갑습니다. 안경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그리고 지식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업, 뭐 이런 어떤 산업군들 플러스 지원시설,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복합적인 어떤 건물 형태를 얘기하는 걸 지식산업센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께서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는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게 크게는 이제 시세 차익이 있을 수 있고 일정 기간의 임대 수익까지 플러스 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한 4회차에 걸쳐서 지난 시간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할 때 산업단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분양권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분양권 투자는 아직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어떤 등기치기 전에 상태를 이제 분양권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산업단지에 있으면 분양권 투자를 할 수 없죠. 무조건 사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산업단지 바깥에 있으면 분양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지 않고 일정 부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만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투자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시세 차익 플러스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인데요. 일정 기간 사용한 다음에 임대로 전환, 그리고 임대를 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임대소득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산업단지 내에 있으면 임대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산업단지 내에 있으면 내가 실질적으로 우선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허락을 받고 1년 정도 뒤에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있을지 산업단지 외에 있을지 이런 거 꼭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일단 뒷장에서 사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과태료가 나온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 조건은, 일단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매각을 금지해요.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하냐면, 내가 취득세를 감면받고 금융지원, 그리고 대출 등을 받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분양을 하는 사람들은 2년 동안 매각이 매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입주 조건은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일단 제조업, 지식기반 산업, 그 다음에 정보통신 산업, 이런 식의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고,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금융, 보험, 의료, 무역,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질문 한번 드리면, 우리가 세무사 어떤 사무실 있잖아요. 세무사 사무실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많이 보셨죠? 있어요. 지원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입주 불가능한 업종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역업, 유통업, 도소매업, 의료기기 판매업, 이런 업종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업단지 내외의 지식산업센터 용도의 호실에는 실제 입주 가능한 업종에서 대부분 매출들이 발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업종에서 세금계산서를 끊고 이런 것들이 증빙이 돼야 되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추징이 당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없다, 그럼 과태료를 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가 맨 처음에 보통 일반 매매도 똑같잖아요. 분양 계약, 일반 계약을 하죠. 입주자가 분양사에 가서 분양 계약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건물분이 있고 토지분이 있잖아요. 이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입주자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잔금 칠 때 소유권 이전 및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도 입주자가 하는 거.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매매랑 똑같잖아요. 지식산업센터,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도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는 딱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입주 계약을 관리공단이랑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 신고 같은 것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랑 여러 가지 불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런 거죠. 저희가 어떤 고객님이 계셨어요. 고객님이 계셨는데 경매로 구로에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낙찰을 받은 거죠. 낙찰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임대로 바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7억 원에 매입을 하셨는데 시세가 28억 원 정도였고, 근데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직접적으로 바로 넣은 거죠. 그래서 7억 원에 현금 청산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왔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서 굉장히 깜짝 놀란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잘 처리를 해가지고 마무리가 잘 된 케이스인데,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는 애당초 임대는 안 된다.
우선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어떻게 입주 계약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입주자가 저런 서류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관리공단에 임대 신고를 해야 돼요. 임대 신고를 하게 되면은 오케이 사인 받아서 그렇게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요즘에 문의들이 좀 많이 와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좋은 것 같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의 계약금 가지고 90%를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자본이 없이 이제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최근에는 많이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서 투자하기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지,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괜찮은 거 맞는지에 대해서 주변 시세 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